여러분, 10년 동안 사랑으로 키운 아들이 남편의 아들이 아니었다는 사실 상상해 보실 수 있으신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한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비가 그친 골목은 젖은 돌바닥에서 습한 김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담벼락에는 오래된 이끼가 번져 있었고 그 위로 가로등 불빛이 흔들리며 작은 집 창문을 노랗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 집 안에는 여자 한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수진이었습니다. 낡은 탁자 위에는 10살 남짓된 아들의 사진이 놓여 있었고 그녀의 손에는 오늘 병원에서 받아온 검사 결과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종이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들 민호의 혈액형이 남편과 절대로 맞지 않는다는 진단서였습니다. 주인공 수진. 말도 안 돼. 이럴 리가 없어. 민호가 태식 씨 아들이 아니라고? 수진은 입술을 깨물며 종이를 움켜쥐었습니다. 심장은 요동쳤고 손끝은 저려왔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숨을 고르려 했지만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바로 그때 대문이 철컥 열렸습니다. 무거운 발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남편 태식이 퇴근해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집이 어수선해? 국은 끓였어? 태식은 소파에 털썩 앉아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텔레비전 뉴스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수진은 황급히 종이를 접어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끓여놨어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러나 태식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그의 눈은 텔레비전 화면에만 고정돼 있었고 아내의 표정이나 목소리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 방문이 열리며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호였습니다. 엄마, 아빠, 내일 운동회야. 나 달리기 연습했는데 선생님이 칭찬했어. 민호는 손에 작은 스티커를 들고 자랑스럽게 흔들었습니다. 해맑은 웃음이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수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웃음은 이제 그녀의 가슴을 더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랍에서 종이를 꺼내 읽고 접었다 폈습니다. 부적하. 그 짧은 글자가 가시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 순간 오래된 얼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대학 시절의 첫사랑, 현우. 날카로우면서도 따뜻했던 눈빛, 손을 잡아주던 온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겼던 차가운 한마디. 미안하다. 더는 곁에 있을 수 없어. 그 말과 함께 떠나버린 남자였습니다. 주인공 수진 낮게. 설마 그럴 리가 없어. 너무 오래전 일이잖아. 민호는 태식 씨 아들이야. 그래야만 해. 그러나 민호의 눈매, 웃을 때 올라가는 입꼬리, 달릴 때 흔드는 팔동작까지 모두가 그 사람을 닮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문이 열리며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낡은 구두 소리가 마룻바닥을 두드렸습니다. 수진아, 내가 뭐랬니? 여자는 아들 하나 잘 낳아야 집안이 산다니까.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무겁고 날카로웠습니다. 수지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는 잘 자라고 있어요. 그럼 그렇지. 아들은 잘 키워야 돼. 딸 낳아서 뭐하니 아무 소용도 없어. 민호 잘 키우는 게 내 몫이야. 혹시라도 실수하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그녀의 눈빛은 불꽃처럼 번쩍였습니다. 수지는 몸서리쳤습니다. 만약 이 진실이 드러난다면 그녀는 집에서, 세상에서 내쫓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수지는 휴대폰 진동에 놀라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오랜 친구 지연이었습니다. 현우 소식 들었어? 순간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쳤습니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이름. 그러나 결코 잊을 수 없었던 남자, 현우. 수지는 휴대폰을 꼭 쥔 채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검사 결과, 민호의 얼굴, 그리고 지연이 보낸 짧은 메시지. 모든 것이 하나로 얽혀 그녀의 심장을 죄어왔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아이는 방 안에서 고른 숨을 쉬며 자고 있었고 태식은 술에 취해 골아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진의 눈은 좀처럼 감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가만히 속삭였습니다. 민호 내 아버지가 혹시 말끝은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그 순간 다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연이 보낸 주소 하나. 근처 카페의 이름과 시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일 오후 2시. 수지는 휴대폰 화면을 바라본 채 오래도록 망설였습니다. 심장은 계속 쿵쿵 울려댔고 손끝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수지는 아침부터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태식은 회사로 출근했고 시어머니는 친척 집에 다녀오겠다며 나갔습니다. 민호는 학교에 간 뒤였습니다. 집 안에 혼자 남은 수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는 밤새 온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화장을 해보려 했지만 손이 떨려 파운데이션이 고르게 발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화장을 지우고 담담한 얼굴로 집을 나섰습니다. 카페에 도착했을 때 창가 자리에 앉아있는 여자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지연이었습니다. 수진아, 오랜만이다. 수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이미 폭풍 속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지연아 아까 문자 그게 무슨 말이야? 정말 몰랐어? 현우 이 근처에서 지내고 있대. 나도 우연히 들었어. 사업이 잘 안 됐다나 봐. 한동안 연락이 끊겼다 했는데 이렇게 가까운 데 있었다니. 수진의 심장이 다시 크게 뛰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린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현우가 이 근처에 있다고? 그래. 나도 처음엔 믿기 힘들었어. 근데 아는 사람들 몇이 다 봤다더라. 머리 스타일은 좀 바뀌었지만 눈빛은 그대로라더라. 수지는 숨을 깊이 들이켰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눈앞에 겹쳐졌습니다. 그 눈빛, 그 웃음. 모두가 현우와 닮아 있었습니다. 카페 밖에서 자동차 경적 소리가 울렸습니다. 수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얼굴은 모두 낯설었습니다. 지연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아 혹시 민호 현우 아이야? 순간 수진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지만 입술은 굳어 있었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는 순간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남자의 모습에 수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는 낯익은 걸음걸이로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변하지 않은 눈빛. 현우였습니다. 수진의 시선이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예전보다 수척해져 있었지만 분명 현우였습니다. 지연은 놀라움에 입을 막았습니다. 현우. 현우의 눈이 수진을 향했습니다. 그 순간 시간은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카페 안의 소음도 바깥의 자동차 소리도 모두 사라진 듯 했습니다. 수진 정말 너구나. 현우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수진의 심장은 다시 미친 듯이 요동쳤습니다. 그 순간 휴대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태식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수진은 숨이 막혔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전화를 받을 수도 무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 지금? 현우가 조심스럽게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 속에는 오랜 세월 묻어둔 그리움과 알 수 없는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전화 받아. 안 그러면 수상하게 생각할 거야. 수지는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러나 목소리는 쉽사리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어디야? 지금 뭐해? 나 그냥 지연이랑 잠깐 만나서 얘기하고 있었어. 태식의 목소리는 의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지연이랑? 지금 시간에? 너 숨기는 거 있지? 수지는 숨을 고르며 애써 태연한 척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오랜만에 본 거야. 곧 들어갈게. 전화를 끊자마자 수진의 손은 얼어붙은 듯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현우는 그녀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수진 나한테 숨기는 게 있지? 그 아이 민호. 혹시 순간 수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민호라는 이름이 그의 입에서 나온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그만해. 그런 말 하지 마. 아직 대답 안 했잖아. 민호 그 아이 내 아들 맞지? 수진의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야. 민호는 태식 씨 아들이야. 그런 말 다시 하지 마. 그러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현우는 그녀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너 거짓말할 때 눈동자가 흔들리는 거 알아? 수진아, 나도 바보가 아니야. 내 눈에는 보여. 민호 내 아이잖아. 카페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잡았지만 잔이 부딪히며 소리를 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잠깐 쏠렸습니다. 그녀는 간신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만하자. 더 얘기해봤자 아무 의미 없어. 부탁이야. 수지는 급히 카페를 빠져나왔습니다. 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따라가려 했지만 멈춰섰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오랜 후회와 미련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온 수지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지만 마음은 더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그 순간 또다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시어머니였습니다. 수진아, 지금 어디야? 민호는 학교 끝났을 텐데 왜 집에 없지? 수진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호가 보이지 않는다는 말. 황급히 시계를 확인한 그녀는 곧장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거실은 어수선했고 아이의 책가방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수진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방안을 뒤졌습니다. 그러나 민호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민호야. 민호. 목소리가 갈라지며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수지는 정신없이 골목을 뛰었습니다. 젖은 아스팔트 위로 발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흔들리고 어둠은 점점 더 짙어졌습니다. 그녀는 골목마다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헤맸습니다. 민호야. 제발 대답 좀 해. 한참을 달린 끝에 멀리 놀이터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곳에서 민호가 친구들과 함께 그네를 타고 있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 수진의 눈가에 번졌습니다. 수진은 민호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알아? 엄마, 미안해. 그냥 놀다 보니까. 수진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게 뭐야? 태식이 서 있었습니다. 줄기운이 얼굴에 남아 있었고 눈빛은 싸늘했습니다. 민호가 왜 이 시간에 밖에 있는 거야? 너 애 관리 제대로 못해? 수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태식의 시선은 차갑고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늘 누구 만난 거야? 지현이 맞아? 해설. 수진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거짓말이 언제든 들통날 수 있다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민호는 골아떨어졌고 태식은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녀를 의심했습니다. 수지는 눈을 감으며 속삭였습니다. 주인공 수진 속으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지. 민호를 지켜야 하는데.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순간 낮에 현우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민호 내 아이잖아. 그 말이 마음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수지는 두 손으로 귀를 막아보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현우의 목소리는 더 크게 들려왔습니다. 밤은 그렇게 깊어갔습니다. 수진의 눈은 끝내 감기지 않았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수지는 새벽녘이 되어서야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은 조금씩 거치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더 깊은 그림자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민호의 숨 고른 소리가 방 안에서 들려왔지만 그것조차 그녀를 안심시키지 못했습니다. 주인공 수진 속으로. 민호 넌 아무 잘못도 없어. 그런데 왜 내 마음은 이렇게 무너져 가는 걸까?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다시 낮에 들었던 현우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민호 내 아이잖아. 그 문장은 마치 쇠사슬처럼 수진을 올가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방문이 덜컥 열렸습니다. 태식이 어두운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너 나한테 숨기는 거 있지? 수진은 순간적으로 몸을 굳혔습니다. 태식의 눈빛은 날카롭고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오늘 지현 만났다고 했지? 그런데 내가 지현이한테 전화해보니까 내가 만났다는 시간이 아니래.
대체 누구랑 있었던 거야? 수진의 심장이 멎는 듯했습니다. 태식의 집요한 의심은 이미 그녀를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이랑 잠깐 겹쳤을 뿐이에요. 시간은 기억이 잘 안 나서. 거짓말하지 마. 내 눈만 봐도 알아. 무슨 일이 있는 거지? 수진아, 너 설마. 그 순간 수진은 태식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만하세요. 저도 힘들어요. 짧은 말이었지만 목소리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태식은 잠시 수진을 노려보다가 방을 나가 버렸습니다. 문이 세차게 닫히며 집안에 고요한 긴장이 남았습니다. 그날 오후 수진은 민호를 학교에 데려다 준 뒤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가로수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이 그녀의 머리칼을 흔들었습니다. 그때 길 건너편에서 낯익은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현우였습니다. 현우는 멀리서 민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설명할 수 없는 슬픔과 따뜻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수진은 본능적으로 그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민호를 보고 싶었어. 멀리서라도. 수진의 심장은 복잡하게 흔들렸습니다. 말로는 부정했지만 그녀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민호의 모습은 현우를 닮아 있었습니다. 현우 씨, 제발 이쯤에서 멈춰요. 더 다가오면 안 돼요. 나는 멈출 수 없어. 10년 동안 후회하며 살았어. 그 아이가 내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 수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쳤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진아, 지금 누구랑 얘기하는 거냐? 수진은 소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시어머니가 골목 끝에서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태식도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했고 태식의 얼굴은 굳어져 있었습니다. 저 남자 누구냐? 너 지금까지 우리 집 기만한 거야? 수진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현우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공기마저 얼어붙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오해예요. 그냥 우연히 마주친 것뿐이에요. 우연? 그게 다야? 태식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수진은 두 손을 모아 쥐며 애써 말을 이었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냥 지나가던 거예요. 그러나 태식과 시어머니의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수진을 향해 날카롭게 꽂혀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냥 옛날에 아는 사이였을 뿐입니다. 현우의 말에 태식의 눈이 더욱 좁아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날카로운 눈빛으로 수진을 오래 노려보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수진은 무너져 내리듯 바닥에 앉았습니다. 손끝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만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그녀의 삶은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렁 한가운데서 민호의 웃음소리만이 유일한 빛처럼 들려왔습니다.